오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꼭 등장하는 개념, 바로 기부채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은 조합이 개발 과정에서 얻는 이익 가운데 일부를 공공시설로 환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향이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생긴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공공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토지를 기부하느냐, 건물을 기부하느냐에 따라 조합이 불리해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토지 기부 채납입니다. 조합이 땅 일부를 잘라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평가 과정에서 가중치가 일보다 낮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100억 원 가치의 토지를 기부했는데 장부상에서는 80억 원만 인정된다면 부족한 20억 원은 결국 조합이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즉, 토지는 실제보다 낮게 인정돼서 불리한 구조인 것입니다. 반대로 건물 기부 채납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문화시설 같은 건물을 지어 제공할 경우 오히려 가치가 실제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1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평가 기준 때문에 120억 원으로 간주된다면 행정기관은 조합이 실제보다 더 많은 가치를 기부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조합이 그만큼 더 큰 개발 혜택을 본 것으로 계산되어 추가 기부 요구나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여의도 대교 아파트 재건축에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을 상향해주면서 토지는 낮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건물은 높은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조합은 토지에서는 과소평가로, 건물에서는 과대평가로 불리한 결과를 동시에 겪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토지는 깎여서 불리하고 건물은 부풀려져서 불리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평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이 달라집니다. 기부채납 자체는 공공환원을 위한 제도이지만 공정한 평가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조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100억이 80억으로 또 100억이 120억으로 계산되는 이런 숫자들은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지금까지 기부채납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해당 블로그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그 밖에 재개발, 재건축, 신축에 관한 최신 소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